예, 안녕하세요. 구대입니다. 저는 바리스타고요. 서울 마포에서 카페 몇 개를 운영하면서 커피에 관한 글과 강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커피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하면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만든 책이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에 생두를 심으면 커피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파치먼트 상태로 되어 있는 생두를 심어야 됩니다. 50에서 60일이 지나면 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작은 묘목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식을 하면 2년 정도 지나면은 5개의 꽃잎, 하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8에서 11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열매가 맺는데요. 그러니까 커피 씨앗을 심은 후 3년 후부터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커피 나무는 수령이 보통 20에서 25년인데요. 그러니까 17년에서 22년 동안 커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체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는 과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씨를 먹는 거죠. 그래서 과육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펄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육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안에 딱딱한 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네가피라고 하는데 네가피를 제거하는 것을 또 훌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난 생두에 보면은 은피라에서 실버 스킨이라는데 그걸로 이렇게 막이 쌓여져 있어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깔끔하게 제거하는데 그 작업을 폴리싱이라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린빈이 완성이 되고 그거를 볶으면 원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두 등급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커머셜 또는 커머디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윗등급을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은 국내 생두 회사들이 수입을 해서 커핑을 했을 때 맛이 좀 훌륭하면 이 정도면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티 많이 들어보셨죠? 스페셜에서 스페셜티가 아니라 350g의 생두 중에 결점도가 8개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커핑 시 한 80점 이상 정도를 맞아야 스페셜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농장 혹은 큰 농장의 작은 구역에서 난 그런 것을 이제 마이크로 랏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사람이 손길이 많이 갔기 때문에 품질이 괜찮죠. 그래서 좀 비싸게 팔리는 편입니다. 커피 체리를 생두로 만드는 것을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프로세싱. 그래서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는데요. 건식법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하는 건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용이 절감되겠죠. 대신에 넓은 평지가 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새벽까지 그냥 놔두면은 밤에 이슬이 와서 말린 게 또 적게 되기 때문에 천막 같은 거로 덮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거 계속 말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의 함량이 약 12% 정도 되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흔들어 보면 딱딱딱딱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때가 한 12% 된다. 그럼 건식법으로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커피 체리를 말리는 거잖아요. 말리다 보니까 그 과육의 향미가 배어 들어갈 수가 있고 흔히 묵직함의 정도라고도 하고 쓴맛의 정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디감이 좋다. 다만 단점은 깔끔한 맛이 좀 부족하다. 이게 건식법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습식법이라 한다면 이제 콜롬비아 마일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마일드니까 부드러운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습식법으로 프로세싱한 것을 마일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많아야 되죠. 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대신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우선 건식법과 달리 과육을 제거해야 됩니다. 펄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수조에서 그 점액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두를 이제 보면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건식법에서는 그냥 말려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중에 떼보면은 복잡하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펄핑을 해서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예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 자체가 아까 건식법과 달리 굉장히 깔끔하고 그 산미, 신맛이 좋은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 부족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짜장과 짬뽕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다. 그럼 두 그릇을 시키지 않고 짬짜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반습식법은 뭐냐면은 펄프, 과육을 제거하는 거는 습식입니다. 그러니까 펄핑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내과피는 건조를 할 때 건식법을 차용한 것인데, 남긴 점액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허니 뭐 이런 들어봤을 거예요. 화이트, 옐로우, 레드, 블랙 허니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점액질을 10에서 20% 정도만 남겨놨다, 그럼 화이트, 옐로우는 20, 30, 레드는 50%, 그 다음에 8에서 90% 거의 다 남겨놨을 경우에는 블랙 허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맛에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남길수록 좋겠죠. 여러분들 이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가 우리가 생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두는 볶지 않은 커피, 그거를 생두라고 하고, 그린빈. 근데 볶은 커피는 원두, 풀빈이라고 하는데, 그 풀빈에는 크게 다당류, 지질, 유기아미노산, 단백질, 무기질, 카페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카페인이에요. 전체 볼 때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카페인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커피를 마시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카페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카페인이라는 것은 커피인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독특한 성분이에요. 근데 차에도 비슷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건 테인이라고 합니다. 테인. 비슷한 건데,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정신도 맑아지는데, 이게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콜라 마셔도 가슴이 뛴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페인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얼굴이 불긋불긋해집니다. 카페인이 많아지면.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냐, 뇌가 뛰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좋은 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집중되죠? 맑아진단 말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카페인을 마시는 거고, 카페인은 우리가 일일 허용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일 허용치는 보통 300에서 400mg 정도 돼요. 우리가 에스프레소 원샷을 기준했을 때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70에서 100mg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산부들 보면은 병원에 갔어요.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은 거야. 어느 정도 우리 커피 마셔도 돼요? 하루에 서너 잔은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프레소 원샷을 기준했을 때 서너 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커피도 있죠? 그 스틱 하나, 그게 보통 이제 70에서 80mg 정도 됩니다.